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씨가 드디어 법무장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만세를 부를 기분은 전혀 아닙니다. 나라의 상황이 그만큼 위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장관을 왜 버렸을까요? 문 대통령은 그가 사임 의사를 공식화한 뒤 3시간 38분 뒤 사표를 전격 수리했습니다. 사표를 내라고 지시한 것이나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왜 조국을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첫째는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종로, 태평로, 세종로를 가득 메웠던 인파에 놀랐던 것이고, 둘째는 지지율 급락에 엉덩이에 불이 붙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신문은 광화문 집회가 변곡점, 지지율 하락이 결정타, 이런 제목을 뽑았더군요. 리얼미터가 지난 주말 조사한 정당 지지율에 따르면 민주당 35.3%, 한국당 34.4%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최소 격차로 좁혀진 것입니다. 이것을 날짜별로 세분해서 보면 10월 11일 조사치로는 민주당 33.0%, 한국당 34.7%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여야 지지율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극소수 인사들이 조국 퇴장의 타이밍을 놓고 수면 아래에서 깊숙한 논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손가락을 꼽을 수 있을 사람만 교감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겉으로는 조국을 끔찍이 아껴온 것 같지만 정권의 중심이 흔들리면 가차없이 내버릴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조국이 청문회에서 의혹을 소명하는 기회를 가진 다음에 명예롭게 물러나는 시나리오가 거론됐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때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완수했다는 명분으로 옷을 벗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광화문 일대를 까맣게 메운 집회 인파에 놀랐고 지지율 급락에 마음이 급해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읽은 조국 전 장관이 지난 일요일 당정청 회의를 마친 다음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서 문 대통령을 만났고 사퇴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부분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네, 문 대통령이 조국을 버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오늘, 그러니까 10월 15일에 있는 법무부 국정감사입니다. 제2의 청문회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정감사에서 또 한 번 조국 전 장관이 위증죄를 저지르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지난 2달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사람은 조국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조국 가족도 아니고 국민들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알았던 조국 트라우마, 조국 병 너무 깊었습니다. 달리 보면 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태에 맞닥뜨려야 했는지 한편의 슬픈 코미디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해 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끝까지 조국을 감싸는 듯 했고 검찰과 언론의 개혁을 강조하면서 감성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게 검찰 개혁에 뜨거운 의지를 가졌다느니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라느니 감성적 언어를 쏟아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는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요구했고 언론에게는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기를 당부했습니다. 뜨거운, 묵묵히 이런 단어를 조국 전 장관에게, 그리고 스스로, 절박함, 성찰 이런 단어를 검찰과 언론에게 던졌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연설문 작성팀과 대통령의 인식이 놀라울 뿐입니다. 조국 장관 인사의 참패에 최종적인 책임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 본인입니다. 국민을 2달 동안 고통 속에 몰아넣은 책임자도 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감성언어 플레이로 언론에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아침에 분노와 분열을 남긴 66일의 비상식이라고 했습니다. 분노, 분열, 비상식. 문 대통령이 새기고 반성해야 할 단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물러나면서 제 가족의 일로 대통령님에게 더는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무려 8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조국 사태는 가족의 일이 아니라 바로 조국 당신의 일이었습니다. 지난 2달 국민들을 조국병을 앓고 고통스러우면서도 궁금했습니다. 조국은 왜 가족들을 희생시키면서 장관 자리를 지키려 했을까? 보통 아빠나 남편들이라면 진즉 물러났을 텐데 저 사람은 왜 가족들의 비리 의혹이 만천하에 까발려지는 수모를 겪으면서 장관 자리에 앉아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수십 가지 비리 의혹을 돌파할 수 있다는 허황된 자신감 그리고 자기 환상에 젖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씨는 이제 법무장관이 아닌 자연인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공익인권법센터의 아들 인턴 의혹에 대해 먼저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핵심 중에 핵심은 사모펀드 부분입니다. 권력형 비리는 아닌지 그 전모가 밝혀져야 합니다. 조국 씨를 소환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수사도 본격화되어야 합니다. 조국 씨는 장관 사표가 수리되면서 서울대 로스쿨 교수 신분으로 자동 전환됐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 사표가 수리됐고 조국 씨는 오늘 화요일부터 서울대에 복직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날부터 계산한 봉급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강의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문을 막아야 하나 이런 논의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살펴봐야 할 것은 조국 씨가 혹시 다음 총선에서 부산에서 출마할 가능성입니다. 여의도 분석가들은 민주당에게 조국이란 두 글자는 악몽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총선 국면에 조국이란 두 글자가 거론되는 순간 그것은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홈페이지에 뜬 조국 퇴장 동영상 같은 것을 봤을 때 문정부는 아무래도 조국 피해자 만들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국 순교자를 만들기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씨가 아무리 가족을 들먹이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도 총선 성공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조국 씨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입니다.